이재명은 뭐가 있었지? 무일푼이잖아요. 그렇죠. 뭐 안동에서 지지해 줬습니까? 성남도 뭐 사실 뭐 지역 기반이라고 보기는 그렇죠. 예. 그렇죠. 성남 뭐 100만 도시인데 그다음에 뭐 무슨 공장 노동자들이 뭐 그렇다고 뭐 지지를 해줬습니까? 진짜 생각해 보니까 특수한 그 층이라는 것이 없었네요. 그다음 뭐 중앙대라고 하는 데가 무슨 마피아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권성동도 있고 장제원도 있습니다. 네. 거기. 이재호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집도가 강한 대학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런 그 정치적 자산이 없는 거예요.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맨 땅이었다 진짜. 그렇죠. 그 2012년, 17년, 그렇죠. 17년, 22년, 17년부터 시작했을 때 그때는 정말 손가락 혁명군 하나 갖고 블로거들 갖고 시작해서 그렇죠. 그 블로거가 커서 지금은 이제 유튜버가 되고 그렇죠. 유튜버 지지자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또 개딸들이라고 하는 또 자기의 지지자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어느새 이게 항공모함이 되고 이지스가 된 거죠. 이지스 군함이. 거기다가 이 12월 3일 날 계엄으로 갑자기 말하자면 이 지형 구조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쪽은 융기돼서 올라왔잖아요. 네. 팍 융기돼갖고 타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완전 지형 자체가 달라진 거죠. 뭐 이거는 한 단계 한 단계가 어떻게 보면 놀라운 거고 저쪽에 도와준 것도 있고 국민이 도와준 것도 있고. 네. 그렇게 보입니다. 아이고 그래요. 그 사실은 세력 개편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데 김대중 대통령의 이른바 동교동계가 제가 세보니까 대략 12년 그리고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친노 친문은 한 20년. 이 당의 압도적 주류였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2021년 대선 경선에서 이김으로써 개편이 됐지만 물론 이제 사실 그로부터 한 2년 정도는 더 그 친노 친문 주도의 그런 당 구조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기도 하고 그런 순환을 겪었지만은 이 완벽하게 이재명 중심의 민주당이 돼버렸단 말이죠. 안방이 바뀐 거죠. 안방의 주인이. 그러니까 길게 보면 1971년 김대중 후보가 세대 교체로 대통령 후보가 된 때로부터 시작해서 2002년도까지가 동교동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길게 보면 그다음에 제2기는 이제 그 친문 386 이게 2002년도부터 2020년까지 2024년까지죠. 그런데 2024년도에 이제 총선과 함께 이제 이재명의 시대가 열린 거죠. 근데 이재명 뭐 이제 결국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하냐, 앞으로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냐 이 문제죠. 뭐. 아니 만약에 딱 당선이 되고 바로 이제 집권을 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한 당선 집권 일주일 동안 벌어질 일들 한번 좀 일주일 와 정도만. 진짜 짧으네요. 그 이제 퍼스트 100days 미국에서 이제 집권 100일 대통령 하기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짧고 100일로 100일 어떻게 끌고 가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학문도 있어요. 그런 수업도 있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 100일 계획을 짰죠. 김영삼도 짰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짠 사람이 김영삼이에요. 김영삼은 그래서 하나의 석결, 금융실명제 도입 이런 거 갖다 100개를 갖고 실제로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일제 총독부 청사, 정부 종합청사 건물, 기억납니다. 그거 그거 이제 폭파하고. 그런데 이제 그걸 쭉 준비해 왔던 사람이 전병민이라는 사람이 송진우 일제 때 그 송진우 해방정부에서 송진우 암살범에 뭐 손장가 그렇다는 얘기가 딱 나오면서 이제 물러나면서 이제 100일 계획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죠. 김대중 대통령은 100일을 준비할 틈이 없었어요. 그렇죠. 뭐 완전히 IMF 위기를 맞으면서 나라가 아주 부도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수습하느라고 그분이 정말 정신도 없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뭐 내가 대통령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판 아니에요. 후보도 아니라까지 뭐 그래서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00일을 준비했죠. 그래서 뭐 일자리 계획이나 이런 것도 쭉 짰습니다. 이제 거기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고 하는 것 인천공항 관리공단 가서 그게 이제 사실 우리들 생각에는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건 줄 알았더니 젊은 세대들이 볼 때는 그건 공정하지 않다. 이런 반발에 이제 부딪힌 거죠. 지금 이제 100일 계획을 짜서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구정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구정 자문위원회를 열어갖고 한 2달 정도 이렇게 스크린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뭐 직접 일문일단 발언식으로 할 수 없고 대통령이 지금 벌써 그 다음 일정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누가 국무총리가 될까, 누가 비서실장이 될까. 인사가 만사 아니겠어요? 네, 그럼요. 그걸 뭐 여기서 제가 괜히 얘기하면 또 안 돼. 맞아. 안 될 사람을 얘기하세요. 되면 안 될 사람을. 되면 안 되는 사람을 한 명.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잘 되는 캠프에 가면 다 한 자리 차지하려고 이제 들어오는 그렇지. 게 많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없어요. 사실 그 가닥을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하고. 맞습니다. 그럼요. 또 논공행상이 필요해. 고생 많이 한 사람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때는 비서실장은 3일 전에 통보했다고 하고 총리도 아마 그 어간에 통보했을 거예요. 지금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 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은 이미 이제 사실은 통보가 돼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준비를 하죠. 왜냐하면 그쵸. 대통령실 그 행정관만 해도 100몇십 명이고 거기 또 늘공들도 들어와야 되잖아요. 어떤 늘공을 데리고 오게 할 것인가. 맞아요. 그 민정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 민정수석실을. 그 잘못 꾸렸다가 완전히 무슨 반개혁 그런 쪽의 사람이 올 수도 있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당이 취약한 게 뭐냐면 역대 정부에서 보면 검찰 인맥을 잘 몰라요. 누가 우리 편인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당했어요. 그냥 휩쓸려서 그냥 검찰 언론으로 인사를 들어올 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있겠네요. 몰라요. 우리가 우리 쪽 사람들 보면 다 알잖아요. 저거. 근데 우리 쪽은 전혀 모르는 부분이 검찰 쪽 인맥 같은 걸 굉장히 몰라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번에 국회의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좀 나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갖다 미리 꾸미고 가려면 사실은 지금 비서실장 정도는 이미 내정이 돼 있어야 한다. 그건 뭐 인사청문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다음에 총리도 지금쯤은 준비를 해서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미 다 이제 낙점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게 정상이죠. 그게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미 뭐 다음 정부를 국민주권 정부로 하겠다라고 했다면은. 그래서 지금 너무 안 돌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너무 조용한 사람들. 너무 조용한 사람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맨날 선거유세 다니고 마이크 잡고 전국 다니면서 페이스북에 자기가 어디서 선거유세했다 하는 사람은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아니다. 그런 사람은 아니다. 일단. 저 사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요새 왜 이렇게 조용하지? 요새 이렇게 말이 없지?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갖다 이제 주의 있게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그 힌트까지 주셨습니다. 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11시 10분에 나가셔야 돼요. 그래요? 10분인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 우리 시민들께 또 우리 유권자분들께 해주실 말씀 한마디만 더 해주신다면은.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대한민국이 어떤 것인가 국민들이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이상 실패한 정부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실패한 정부가 안 나왔으면 그래서 국민 통합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통합인지 어떻게 하는 게 통합이 가능한지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과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를 갖다 앞당겨 쓰려면 뭘부터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분명한 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5년 동안 많은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1점 돌파 같은 거 있잖아요. 교육은 어떻게, 지방자치는 어떻게, 균형 발전은 어떻게, 검찰 개혁은 어떻게 이런 거에 있어서 왜 이걸 돌파하면 쫙 무너지는 거 있잖아요. 길이 열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뭔지 그 수를 갖다가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무엇보다도 역대 최고 투표율로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중앙선관 여론조사에서 보면 사전투표하겠다는 의향이 한 38%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사전투표로 기세가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많이 나오면은 많이 나올수록 이거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부정선거론자예요. 부정선거라고. 그래서 사전투표를 하자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전에 한동훈만 해도 했잖아요. 사전투표 하자고. 근데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사전투표로 기세를 갖다 완전히 눌러서 한 60% 투표하면 뭐 보수가 다시 집계할 수도 없잖아요. 집계해봤자 소용없으니까. 게임 끝났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집계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이렇게 잘 유도를 해주셔서 별 말씀을요. 뭐 앞에 또 쓸데없는 얘기 자랑. 재밌었습니다. 아주 너무 재밌었고 많은 힌트를 또 주셨습니다. 역시 구력이 만만치 않으신 우리 민병두 전 의원님이셨습니다. 의원님 다음에 또 한번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